해가 떴습니다. 어제는 1일이었고 오늘 2일인데요. 어제는 비가 하루 종일 왔습니다. 튤립들이 막 져가는데 그 비가 다시 튤립을 하루 이틀 더 잡아두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봄은 이제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곧 그 여름 채비를 할 텐데요. 5월 20일을 기점으로 이제 여름으로 완전히 전환하기 전에 마지막 그 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게 지금 4월 1일, 2일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달 이렇게 조금 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튤립을 일시에 심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 만개가 튤립을 이렇게 심었을 때는 만개가 일주일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 배식을 했을 경우는 튤립이 어느 정도 지더라도 그 경관적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설로 그 꽃이 많이 지더라도 한두 개만 피어도 꽃이 핀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하는 게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이 자기들만의 색을 지금 내니까 더 많이 풍성한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플룩스도 있고 토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리새도 있고 두메부추, 그 다음에 페랭이도 있고 이 지금 화면에 비치는 이 작은 공간에 코럽시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장미도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정돼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풍부해 보입니다. 물론 망초도 개망초도 몇 개가 있네요. 이제 튤립이 지고 나면 이 개망초 손을 좀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 개망초나 루드베키아나 그러니까 그 중에 루드베키아 중에서도 그랜디플로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우리 저 수건 노로우즘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삼채 이런 거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저기 저 친구들은 채소로 잎 채소로 이렇게 식용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잡초 민들레도 있고요. 특히 망초 개망초는 최근에 많이 드시는데요. 이런 국화과 식물들은 대부분이 그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향기도 취나물처럼 그런 향을 가졌고요. 그렇게 이렇게 데쳐서 나무를 하시거나 초장에 찍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5월 2일이니까 이제 연휴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 전국이 꽃축제, 정원축제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요. 서울시도 조금 있으면 서울정박람회도 있고요. 그래서 전국이 이제 가까운 곳에서 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들이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 민간에 싹 트던 정원들, 우리야 그냥 이거는 우리 그냥 보는 정원이지만 유효화시켜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제 귀에 들리는 것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주변에 국가에서 하거나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정원 때문에 민간에서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참 착잡하기는 합니다. 민간도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는 법이 필요하고 또 국가도 지자체도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원을 많이 구축하는 건 좋은데 그럼으로써 민간이 이렇게 싹이 꺾여버리는 이런 현실이 조금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여간에 이런 그 기법이 이런 정원식재 기법이 그 안정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피고지면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이 더 이렇게 조금 더 용이하도록 또 하나는 식물들이 행복하도록 식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 식물을 같이 심어서 서로 싸우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가 식물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불편하다면 식물들은 찡그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도 같이 찡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식물에 사는 자리를 봐주시는 게 좋다. 물 빠짐이 좋다든가 또 그에 맞는 건조성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조건 물이 많은 토양이 좋은 게 아니고 물이 적당한 토양이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친구들한테는 물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만질 때 이 구간은 건조한 식물들을 넣을 거야 라고 한다면 아주 건조하게 해서 다른 친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을 심고 습한 지역에 사는 식물을 같이 심었을 때 만약에 비가 오면 건조한 식물들을 습한 지역에 있는 식물들이 금방 헤쳐버립니다. 그래서 땅을 만져서 식물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이론의 기본입니다. 자연에서 하는 것처럼 자연에서는 물가에는 물가의 식물이 있고 또 건조지에는 건조지 식물이 있고 또 수분지에는 수분지 식물이 있는 것처럼 정원도 그렇게 만들어서 이 식물들 스스로 그러니까 주인이 선택하지만 식물들 스스로 그 선택된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슬이 지금 어제가 비가 왔고요. 아주 생기가 아주 생글생글 좋습니다.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저 달린 친구들도 있네요. 보세요. 꽃이 떨어지지 못해서 아쉬워서 저렇게 달려 있어요. 장미가 저게 장미죠. 초콜릿색이 저게 이파리가 장미입니다. 그죠? 그 장미와 장미 사이가 60cm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60cm 또 저기도 60cm로 되어 있어요. 간격이 그 사이에 냉초도 있고요. 두메부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알륨도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이 안에 각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세요. 이게 지손인데요. 지손이와 지손이 간격이 1m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앞으로 지금은 40cm 꽃 필 때는 이게 1m 정도를 확보하게 돼요. 그러면 꽃이 붙어 보이죠. 그 사이에 먼저 피어날 독일벚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쑥 자라 나올 네발톱도 있고요. 이렇게 식물을 심어줘야 자연에서 보듯이 사계절이 풍부하고 또 그 사계절 동안 겨울 동안 저는 겨울 동안이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제가 봐온 정원입니다. 이 정원들이 사실은 겨울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줄기들이 그 바람을 맞으면서 눈을 맞으면서 서 있는 그 모습 정말 아름답거든요. 또 하나 가을, 늦가을 또 초봄에 이슬이 피어나서 그 이슬이 묻은 그 줄기가 하얗게 서리를 맞아가서 보여주는 그 광경이 정말 사무치도록 아름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플이네요. 여기 점원 아이리스가 이제 꽃대를 올립니다. 보세요. 점원 아이리스가 피고 여기에 니포피아가 바로 간격을 두고 보세요. 니포피아와 점원 아이리스 간격이 지금 60cm, 50cm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토플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쑥부쟁이가 있네요. 옆에 이건 가을에 필 친구입니다. 그죠? 저기도 쑥부쟁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친구가 여름에 6월 20일 되면 주인공이 되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8월 20일 넘어가면 꽃이 피는 친구들이고 저 친구는 7월 20일 날 피어나는 친구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생각인데요. 그 계절의 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알륨
친구들이 몇 개가 송골송골 맺히네요. 이건 기간티움 아니고 센세이션이라는 기간티움보다는 조금 작은 친구입니다. 오랜만에 저 뒤로 한번 가볼까요? 언덕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펜스 때문에 꽃잔디 사이에서 이렇게 이 친구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콩이잖아요. 이건 잡초인데 새콩 종류인데 아주 그 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는 내가 이렇게 들여온 친구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잡초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꽃이 바로 펴서 바로 열매를 맺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저 친구를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네, 보세요. 튤립 보세요. 튤립이 이렇게 지금 많이 졌거든요. 이제는 꽃대가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에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저것들이 5월 20일 확 온도가 올라가면 노래집니다. 타레북꽃이에요. 보세요. 타레북꽃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쭉 앞쪽에 타레북꽃이 씻기고 있네요. 예. 철쭉이 여기는 빨간색 철쭉이 있습니다. 튤립도 빨간색 튤립을 많이 심었고요. 색깔의 그 구성을 끼리 묶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어디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이 친구들이 떨어지기 싫어서 엄마의 그 치마를 꽉 잡고 있는 듯 하죠. 보세요. 떨어지기 싫다고. 꽃이 지는 게 스스로 떨어지기 싫답니다. 튤립을 고르실 때 팁을 하나 드릴까요? 되도록이면 키가 큰 튤립을 고르십시오. 특히 초보자일수록 튤립의 키가 50cm 이상 된다라는 튤립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이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좋다는 말은 아주 잘 살아요. 그 관리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친구들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튤립을 구매하실 때 이 친구가 50cm 이상 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그거 알고 파는 회사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질문이라도 하고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관리가 쉽고 또 오래 지속되는 그런 튤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크다는 말은 재배가 조금 더 쉽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클로버가 막 앉기 시작했죠.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는 주로 나중에는 그래스들이 자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클로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보실까요? 보세요. 클로버들이 보세요. 이게 딱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클로버 보세요. 클로버야, 너 별로 그래 피복 잘 해줘 이런 뜻이에요. 이게도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점선박이죠. 땅에 딱딱 기는 친구입니다. 그 사이에 코리옵시스가 있고요, 나리도 있고 이렇게 이런 데는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 심었을 때 죽었거나 이런 장애가 나타난 곳입니다. 여기 역세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기 포피아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간이 휑하거든요. 여기는 나중에 보안 식재를 한 포기 정도를 넣어주면 좋겠네요. 옆에 뭐가 있는지를 다 봐가지고 다시
여기는 추가해서 한 포기 정도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을에 심은 거라서 간혹 내한성이 그 중간적인 친구들은 땅에 심겨졌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가을 늦게 심는다든가 했을 때는 그 피해가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수크령. 수크령 이미 여기는 빠져나왔네요. 여기가 조금 양지인데 보세요. 이렇게. 이 수크령과 보세요. 지금 한 70cm 떨어진 이 수크령이 나중에는 붙어버립니다. 예, 이 수크령과 이 수크령은 나중에 붙어버려요. 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뭐가 심겨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봄이나 여름에 심겨졌다가 사라질 수 있는 친구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키가 그보다 더 멀쩡하게 큰다든가 이런 친구들을 심어주면 되고요. 네. 사르비아도 자라고 있고 모나다도 자라고 있고 이게 그랜디플로라입니다. 이 그랜디플로라, 루드베키아 그랜디플로라는 키가 2m 정도 자라는 친구거든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쭉 9개 정도가 폭이 1m 정도 폭으로 키는 1.8m로 쑥 자라 나와서 그 여름 경관 여름에 맑은 노란색 피는 그러니까 콘뽀삐라고 콘 플라워라고도 하는 그 친구인데요. 여기가 그 친구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앞에는 보세요. 키가 60cm 자라는 그 루드베키가 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메발톱이 자리 잡고 있고요. 펜스톰이 있고요. 물론 여기서 아직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아직 안 자라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꽁의 비름도 꽁의 다리도 있고요. 고리오리도 있고 억새가 있고 이게 우리가 가장 빨리 피는 종 중에 하나죠. 이게 부채붓꽃입니다. 여기가 새콩이 아주 많이 나왔네요. 이건 손을 봐줘야 되겠네요. 새콩이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이 친구들은 덩굴식물이라서 일로 오면 안 되는 친구인데 왔네요. 물이 이 친구들한테는 아주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물 빠짐을 좋게 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다 덮어버렸잖아요. 이 친구들은 제거의 대상입니다. 제 목소리가 거슬리면 무음 처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1년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려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어떤 때는 그 정원이 좀 황폐해졌다라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튤립이 지고 나면 이 친구들을 제가 뽑을 거거든요. 뽑으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가 잠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축제가 끝나면 파티장을 자리 정리하듯이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어수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뒤편으로 왔는데 여기는 엄지 쪽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두 개 있어도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자연스럽다? 아니면 수수해진다. 이거는 많이 심은지가 않았죠. 조금 심었습니다. 조금. 엄지에 이렇게 심어서 보세요. 옥잠이 있고요. 완전 엄지라는 뜻이잖아요. 옥잠이 있고 튤립이 있고 여기는 다른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옥잠이나 니아트리스나 또 뭐죠? 아스텔베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나리 종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국 종들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엄지 쪽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따져보면 회배당 39가 안 들어가 있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네덜란드라든 이런 데 하는 거는 79에서 89 들어갑니다. 여기는 많이 심었네요. 여기는
여기는 우리 직원들 심을 때 많이 심었군요. 겹꽃인데, 여기는, 야, 오랜만에 왔는데, 와, 이렇게 많이 심었네. 예, 앞에. 어? 예쁘네요. 야, 여기는 우리 훌륭한 작가들이 심었네. 예. 그 겹꽃이 참 좋은데, 비가 왔을 때 단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죠. 이게 겹꽃이 가지고 있는 겹꽃뿐만 아니라 일반 튤립도 바람이 불면 이렇게 툭 부러지죠. 그게 뭐냐면 세포라는 게 식물 세포가 물을 받아들일 때 나는 물 그만 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포가 물을 받아들일 때 자기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라서 물이 들어왔을 때 풍선처럼 아주 팡팡하게 물이 들어왔을 때 바람이 좀 불면 금방 뚝 하고 부러지는 이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나 이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러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 튤립은, 아니 겹꽃은 그 화기를 잘 보면 겹꽃 중에서 그래도 안에 암술이 안전하다든가 아니면 수술이 안전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화 결실을 하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결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데드 헤딩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꽃도 오래 가고 열매도 맺지 않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겹꽃 튤립이 비싸지만 거의 아마 2배 이상 비싼데요. 비싸지만 나중에 가성비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질문들 많이 주셨던데 튤립이 많이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 튤립 자리가 물 빠짐이 안 되는 자리이고, 또 하나는 살충제 중에서 토양 살충제라는 게 있습니다. 토양 안에 있는 고자리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게 토양 살충제인데, 주로 토양 살충제는 이른 봄 한번 뿌리거나 또 아니면 가을에 한번 뿌려서 2번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물이 잘 차거나 하는 그런 토양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원을 풀을 뽑거나 하고 난 다음에도 한 번씩 뿌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양지로 나왔네요. 양지로 나오니까 금방 시드른 게 많이 보이죠? 예, 똑같은 품종인데요. 자, 보세요. 똑같은 품종인데 저 뒤에는 아직 완전히 안 졌고 여기는 완전히 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여기는 양지입니다. 해가 떠가지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튤립을 1년씩 나이를 하는 것도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런 방식, 툭툭 던져서 던지는 방식도, 그 다음에 어느 부위에는 좀 많이 넣고 어느 부위에는 조금 적게 넣어도 일렬로 막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협에당 뭐 50개, 100개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던질 때는 많이 던지고 또 좀 적게 심을 때는 좀 적게 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고요. 또 엄지 쪽이 오히려 가니까 엄지 쪽은 또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식물들을. 그러니까 봄에 한 시즌 아주 요란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식재를 해도 됩니다. 여기가 조금 있으면 그 파란색 아이리스, 그러니까 붓꽃하고 꽃창포하고 이런 루이지애나 붓꽃 이런 것들이 많이 피어날 자리입니다. 보시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것들이 다 붓꽃이거든요. 여기가 제가 붓꽃을 쫙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붓꽃이 보면 여기 다 필 거잖아요. 여기 다 붓꽃인데 이 잡초들 있죠? 붓꽃한테 못 견디는 친구들이에요. 여기 다만 이 명아주 망초 때 이 친구는 개망초, 이거는
제거를 일부 해주거나 아니면 놔둬도 됩니다. 내년에는 이게 이제 정원이 2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점점 더 하면 저런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리는 좀 해줘야 되죠. 예. 이것도 보세요. 이건 붓꽃입니다. 조금 더 빨리 피고, 요거는 꽃창푸거든요. 이건 좀 더 늦게 펴요. 6월달에 펴요. 5월 말. 이렇게. 그래서 붓꽃도 종류가 가장 빨리 피는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제비붓꽃이나 부채붓꽃이고요. 그거와 같이 피는 게 독일 점은 아이리스고요. 그 다음에 붓꽃들, 그 다음에 꽃창포들이 피고, 그 사이에 루이지애나 붓꽃이라고 하는 친구가 겨울에 상록이, 우리나라에서 반상록인 붓꽃이 있습니다. 그 루이지애나 붓꽃이라는 친구가 아주 세력도 좋지만 꽃창포와 붓꽃과 중간에 사이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색깔도 노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국내에는 잘 알리지 않았지만 루이지애나 붓꽃을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친구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그 친구들입니다. 예, 여기 그 친구들인데, 이 정원에 한 켠에 해놓으면 어떤 식물보다도 자기 자리를 꼭 잘 지키는 그런 친구이고요. 약간의 런너성은 있지만 그게 그 억새처럼 아주 짧은 런너를 내는 그런 거고, 주로 중앙아시아나 북미 대륙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친구인데 아주 건조에 강한 그런 친구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일반 붓꽃입니다. 이게 루이지애나 붓꽃이에요. 보세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그 식물들 사이에 꽃 똑같은 아이리스라 하더라도 성격들이 다 다른 이유가 자라나온 저게 다르거든요. 위치가 다르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장미가 이제 쭉쭉 자라 나와서 이제 눈에 확 띄잖아요. 자, 전체적으로 장미가 다 보이죠. 장미 사이에 버티고 있던 친구들이 이제 장미한테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예. 장미가 꽃대를 이렇게 물고 나오잖아요. 예. 꽃대를 물고 나옵니다. 이제 장미가 이래 보세요. 장미가 이제 얘기합니다. 야, 이제 비켜. 내 자리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보세요. 자, 장미가. 지금 이 장미들은 거의 60cm, 50에서 60cm로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주로 꽃잔디를 심었고, 또 혹시나 가을 시즌을 위해서 억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심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장미가 필 때 튤립처럼 이렇게 또 같이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뒤쪽으로는 가을 식물도 일부 심었고, 또 장마가 지고 난 1차 지고 나면, 장마도 1차 지고 나면 분명히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끝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받쳐줄 친구가 또 필요합니다. 아주 튼튼하게 자라는 저 친구 뭔지 아시죠? 이 친구. 독일 붓꽃입니다. 점은 아이스요. 예. 점은 아이스가 여기에 한 3포기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에서 다른 식물들이 지키고 있을 때는 3포기만 있어도 충분하게 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알리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세 군데로 나눠져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나중에 알리움 폈네, 예쁘다,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다 깔아도 좋지만, 보세요. 저기도 꽃대가 여덟 개가 나와 있잖아요. 자, 오늘 해가 완전히 이제 떠올랐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연휴 동안 계속 비가 온다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아지면 우리 정원이 또 한번 곤욕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장마는 또 6월 20일쯤 오겠죠. 그리고 7월 20일쯤 장마가 사라지면 또 한 번에 소란스러운 또 그게 있겠죠. 그래서 그걸 미리
장마 중간에라도 이렇게 보고 장마 끝나면 이 친구들이 힘들어 하겠구나 그러면 미리 손을 써주는 그런 주인들이 되십시오. 이제 봄이 완전히 갈 기세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정원 산책이었습니다.